이럴 거면 뮤지컬 58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화로운 공연생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평론가 박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독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저번 회차 때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매번 그런 느낌인가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이면 오랜만에 느낌 나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오늘 소개할 공연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할 공연은 뮤지컬 이번에 창작 초연되는 보이 A입니다. 8월 20일까지 예스24 스테이지 3관에서 올라가고 공연 시간 110분 되어 있는데 이게 전 첫날 봤는데 첫날은 2시간 찍더라고요. 네. 저는 그 네이버 찾아봤더니 100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공연장 갔더니 110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은 막 120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한 110분 살짝 넘겨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공연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중간에 호흡, 배우들의 호흡 뭐 이런 걸로 시간 한 2, 3분 정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공연인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 단단이라는 제작사가 이 작품 제작사고요. 네, 어떤 데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저랑 아주 친한 사람이 대표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2014년에 창립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오래전에 창립을 예, 이게 그 스튜디오 단단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했나요? 그러니까 저도 스튜디오 단단이라는 이름은 사실 생소한데 많은 공연의 제작 대행을 주로 했었고 이 제작사 뮤지컬에 관심이 있어서 공연판에 들어왔을 때 제작사 대표가 들어왔을 때 저랑 같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많은 대극장 공연의 제작 대행을 진행을 했었고 뭐 오디나 뭐 이런 큰 회사 작품들부터 시작해서 작은 회사 작품들까지도 다양하게 경험치를 쌓은 그리고 그 제 느낌엔 음악 감독 쪽의 원미솔 감독 네. 그리고 이 스튜디오 단단의 대표 이 두 명이 약간 바이러스처럼 공연계에 침투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을 알아가는 속도가 엄청 빨랐던 사람들 이런 제작자예요. 제작사. 예. 그 제작 대행을 주로 하시다가 이번에 제작은 처음 하신 건가요? 네, 그 제작해야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다가 좋은 공연 어떤 게 좀 좋을까 하다가 이제 영화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 보이의 영화를.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너무 좋아서 뮤지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라이선스 이게 전 세계 초연이니까. 그렇죠. 네. 그 외국에다가 아예 그냥 메일 보내서 하고 싶다. 로얄티도 그 처음이니까 엄청 딜을 잘해갖고 잘 계약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작품 이제 처음 개발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한테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얘기했을 때부터 저는 이제 요거 공연 올라가면 일단 이런저런 논쟁거리가 있을 것 같다. 이걸 잘 버텨야 된다. 그리고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들에 대한 답변을 작품으로 또는 이제 그 뭐 배우나 연출가나 작가나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잘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작품 소재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공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그리고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쏟아질 것 같은 이런 작품인 것 같고 저는 공연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이제 그 이 주인공 상세 페이지 보니까 저는 이 잭이라는 이 인물이 결국 공연 중에서는 보이 A라고 이제 기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상세 페이지 보면은 보이 A는 따로 있죠. 보이 A는 이 잭과 함께 이 죄를 실제로 감행한 이 사람을 보이 A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결국은 기자들이 보이 A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인물 위주로 가다가 이제 중간 어느 정도 시점부터 그 고민할 거리들을 막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얘기를 던지는 공연 뭐 이렇게 그냥 봤었습니다. 예전에 슈노트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첫 방이 잘 돼야 된다. 첫 작품이 잘 돼야 이게 뭐 긍정적으로 제작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작품 잘 되기를 응원하는 회사입니다. 저도 창작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쉽지 않은 창작진들을 다 잘 모았다 싶더라고요. 사실 박정화 작곡가랑 박혜림 작가가 첫 작품 아닐까요? 둘이 이렇게 하는. 둘이 함께하는? 네.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첫 작품일 것 같은데 각각 그 분야에서는 지금 창작 뮤지컬에서 최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근데 이런 분들을 창작진에서 모은 게 아니라 그럼 제작자가 모았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이거 어디길래 이렇게 모았지? 좀 놀라웠어요.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그 많이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작가 작곡가
연출, 김태형 연출까지. 이 보헤이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작품 만들어 볼 만한 욕심이 난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시행착오, 그다음에 이제 그 원고도 영화 원작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소설의 원작이잖아요. 네. 이 원작 소설, 동명의 영화, 그리고 뮤지컬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는데 이걸 어떻게 뮤지컬로 만들 것이냐. 뮤지컬 만들어서 이게 범죄를 미화한 것처럼만 보이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이 책 원작을 쓴 사람이 사실 원작은 약간 가해자의 입장도 꽤 많이 이 저술이 된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원작이던 뭐 다른 작품도 소설이나 뭐 영화나 뮤지컬도 결국 시점은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 펼쳐지니까 그 가해자를 충분히 그 자신은 이제 속죄하고 왔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어지는 것이 타당한가?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는 작품이어서 사실 이게 그냥 이 문제 자체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작품을 대학로에 올린 행위 자체가 꽤 멋있고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 작품은 문제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다. 100% 동감하고 작품을 보면서 계속 그런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내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질문들을 더 한번 곱씹게 되는 계기가 됐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창작 뮤지컬 초연이니까 좀 이렇게 좀 너른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작품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작품을 만든 제작사 이름으로는 스튜디오 단단 괜찮다. 단단하죠. 스튜디오 뭐 물렁물렁 뭐 이거 안 되죠. 단단 이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보시고 다채로운 각자의 그 리뷰 같은 것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단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제작사의 이름 아닌가. 네. 스튜디오 단단. 사실 이 작품이 없었을 때 스튜디오 단단 이 회사 이름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단단 너무 반복이고 단단 너무 단순해 보이고 이랬는데 지금 대학로에서 공연을 제작하기에는 괜찮은 이름인 것 같다. 대신 방금 드신 건 아니고 방금 들었죠. 스튜디오 단단. 저는 처음에 이 예매 페이지에 스튜디오 단단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아는 이 제작자의 회사 이름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그 제작 대행만 했었을 때의 이름과 제작사로서의 이름을 좀 다르게 또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요즘에는 수도 있겠네요. 스튜디오 단단 이름으로 계속 활동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주로 봤던 그 올해였나 저기 링크 아트 센터 거기에서 몇 작품 했을 때 스튜디오 단단이라는 트레이스유도 여기가 제작했나요? 제작 대행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몇 작품에서 이 이름을 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건 또 처음이어서 잘 모르는. 저랑은 제가 오디에 있었을 때 당시에 그 현대백화점 이벤트 같은 거 하면서 처음 만났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배우들과 제작 팀들, 음향, 조명, 영상 이런 두루두루 모르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아마 머리가 많이 꽤 아팠을 거다. 만들었을 때 의도만큼 관객들한테 전달됐느냐? 관객들의 마음을 왜 프리뷰 기간 지난 다음에 본 공연 시작할 때 많은 부분이 수정됐다는 식의 어떤 공지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의자 들고 뛰는 것들이 이제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근데 이게 어떻게 그걸 다 고치겠어요. 이 초연 때 무슨 프리뷰 끝나고 나서 무슨 뭐 한 달 뒤에 본 공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나서 같이 보러 가신 분들끼리 이야기를 열띠게 할 수 있을 만한 이 소재가 아닌가. 맞아요. 너무 열띠면 싸움이 날 수도 있을 만한 소재이기도 한 것 같아서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이 작품에 대한 얘기 잠깐 할까요? 그러시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04년에 발표된 소설이고 이 소설로 처음 발표됐을 때 2008년에 세계 책의 날 선정 화제 소설 뭐 이런 상도 받았던 이 책이에요. 책은 이 소설 쪽에서는 평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 들었고 2007년에 만들어진 이제 영화 이것도 굉장히 수상도 많이 하고 영화 좋다는 분들 꽤 많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앤드류 가필드 스파이더맨 이 친구가 그 영화일 때 나오죠. 주연이기도 하고 이런 작품입니다.
우리 PD님께서 준비해주신 질문들이 있어서 잠깐 답변을 좀 받았는데 원작 소설 그 소설하고 네네. 이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서 작가가 모티브를 얻어서 소설을 쓴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대의 청년들, 소년들이죠. 둘이 아주 어린 아이를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저 친구가 가석방이 되고 형을 다 살고 나왔을 때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건은 영화나 소설에서는 자기 나이대 또래를 죽인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사건은 아주 어린 아이를 모티브가 된 사건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얘기더라고요. 1993년도에 영국 리버풀에서 이제 제임스 버거라는 2살 난 남자아이가 실종됐고 이제 이 사건이 영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근데 아이가 시체 주검으로 발견이 됐고 그 범인을 찾았는데 이게 10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들이었고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슬픈 사건이었고 이래서 영국의 CCTV가 엄청 많아졌다고 얘기를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범죄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으로 기록된 있는 사건 중에 하나. 그 10살이면 네, 그러니까요. 몇 학년이죠? 3학년? 3학년. 우리나라 정도. 4학년. 네. 그쪽 나이로. 그쪽 나이로. 그러니까 만 10살이면 아마 11살이었을 테니까 4학년 정도 된 친구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트리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소설을 쓰는데 그 사건, 피해자의 아픔, 슬픔 이쪽에 포커싱을 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해자의 사회에서 어떻게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어지고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이 제작사가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거죠. 맞아요. 자, 원작 소설이랑 뮤지컬 보이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이렇게 또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원작 소설은 못 보고요. 영화가 소설 내용을 상당 부분 따라갔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는 어린 시절에 이제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를 살해하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어린 시절에만 자기와 같이 살해를 했던 그 친구가 등장하는데 뮤지컬에서는 이 친구가 다 성인이 된 다시 이제 그 형기를 살고 나왔을 때도 같이 주변을 맴돌고 있으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조금 가장 다르고요. 가석방을 도와주고 이게 보호해주는 그 테리라는 그 역할이 있는데 아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지금 뮤지컬만큼 그 관계가 비중이 있진 않은데 지금은 굉장히 비중이 많아졌던 것 같고 등장인물을 좀 줄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크리스가 잭이라는 인물, 이제 가석방 되면서 이름을 잭으로 바꾸잖아요. 그 인물을 도와주고 그 친구가 되어주는 중요한 인물인데 영화에서는 그런 크리스 같은 인물 외에 그에게 이제 약간 연애를 해요. 여자친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미셸이라는 여자친구, 그를 되게 신뢰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인물이 뮤지컬에서는 사라지게 된 거죠. 그 제작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걸 원작 소설이랑 뮤지컬 보이의 차이점. 근데 뭐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이 등장 인물들을 줄여나가면서 있었던 어떤 장치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작사가 고민한 흔적이 나와 있는 게 저한테 이제 이런 문구를 보내줬는데 뮤지컬 보이에이는 이런 상황과 인물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엄청 고민을 했다. 가능한 중립의 태도를 지니고자 했으며 여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해답이 아닌 그 질문을 던지면서 관객들한테 진중한 고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떻냐라는 의도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영화나 이쪽 아까 얘기했던 소설이나 이거는 저희가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가해자의 사회에 적응하는 이 사회는 이 가해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 뮤지컬은 약간 중립, 가해자, 피해자 이런 것에서 살짝 한 발 물러선 중립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설이나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잭이라는 인물, 형을 살고 나서 사회에 복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친구에게 가해지는 그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그 미디어, 그리고
계속되는 어떤 압박 이런 걸 좀 부정적으로 그리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작품 자체도 관객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살인자였다라는 걸 먼저 알고 봤다면 이 친구를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철저하게 숨기거든요.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굉장히 나중에 알려줍니다. 이 사람의 그 범행을. 근데 어떤 범행을 저지르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는 아는데 그게 정확히 얼마나 끔찍한지를 안 보여주니까 상대적으로 이 소년에게 되게 우호적으로 접근하게 만들었는데 뮤지컬은 그 부분을 좀 앞당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앞당겼다고 해도 사실 어느 정도 뒤쪽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알고 나서 봤다면 뭐 두 명의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살해 행위를 했었던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렇죠. 이 주인공 잭이라고 이름을 바꾼 이 친구는 결국 나오게 되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미디어나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갔을 때 이 친구의 주홍글씨를 씌워진 이걸 나중에 그게 몇 년이건 간에 여튼 그 형을 살았으니까 벌에 대한 징벌을 하는 그 교도소의 역할과 그다음에 교화를 해야 되는 역할이 만약에 다 이루어졌다면 이 사람은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논쟁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사실 지금 잭이라는 인물을 좀 더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영화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그 친구를 더 악독하게 만들어놔요. 사회 불만도 많고 그 친구가 이제 주로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그걸 말리지 못한 정도의 존재로 이제 남겨놓는데 반대로 그 친구, 그 살인을 저지른 친구가 영화에서는 자살을 하지만 자살을 하지 않고 살아남고 그 10여 년, 뭐 20여 년 동안 죄를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나왔을 때 이 친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더 어쩌면 더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예, 그 솔직히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죄의 그 경중을 가려서 죄가 가볍거나 아주 무겁지 않으면 그럼 받아들여도 되고 죄가 무거우면 안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기도 하고 교도소의 역할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영원히 용서는 불가능한가 뭐 이런. 저도 막 뉴스 보면은 막 그 어린 학생들이 그 촉법소년 그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촉법소년들이 막 저지른 어마무지한 범죄를 보면 저씨 저게 저렇 된다고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법이 전부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네? 법의 결정 뭐 이런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가 또 다른 교도소의 형태가 되는 게 맞는지 또 그게 아닌 건지 함부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리를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게 더 건강해지는 사회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나랑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는지 저렇게 생각한다고? 저것도 똑같은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겁이 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뮤지컬 같은 공연이야말로 풀어낼 수 있을 만한 그 장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이 많아졌던 작품이었고 오늘 방송 이거 편집해서 들으면 다 둘 다 부장이나 전화다 답은 없는데 이러다 끝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어서 예민하기도 하고 왜 밀양이라는 작품도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용서와 속죄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되게 던졌던 작품이었는데 밀양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어려운 그 자기 피해를 받았고 그 전도연 배우가 아주 어렵게 용서를 해주러 갔는데 스스로 이제 교도소에서 용서받았다고 신의 기회에서 자신을 용서받았다고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플라텔로라는 얼마 전에 뮤지컬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저질렀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근데 그 속죄가 자신이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정말 속죄하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자신이 더 구원받고 싶은 게 더 강한 그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잭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죽음에 죽이는데 이제 좀 참여를 했었던 그 안젤라라는 친구, 어린 친구를 묘에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가족들에게 찾아가는 게 저게 용서인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보면서 생각나는 공연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쓰리미도 생각이 나고 온갖 범죄를 다루는 공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쓰리밀 제가 언젠가 쓰리밀 본 다음에 와 쓰리밀 정말 잘 만든 작품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동시에 불편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참 작품적으로 구성적으로 음악적으로 뮤지컬로서 되게 잘 만드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많잖아요 공연들. 죽음을 다룬 살인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표현하는 공연들이 꽤 많은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현상만 보여주고 이걸 그냥 뮤지컬스럽게 그냥 보여주고 말아버리는 이런 공연들도 있고 이 보이에이는 확실하게 보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려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런 친구들은 남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본인은 속죄했으니까 난 이제 행복해도 돼.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있어요. 어려워요. 그 예전에 영웅본색 영화에 주윤발도 그렇고 그 머리 약간 앞머리 없으신 분 있으세요? 그 성함이 잠깐 기억 안 나는데 이 양반이 교도소에 가요. 영웅본색 1에 동생 장국영 대신 이게 뭐 대신이 아니지 장국영한테 잡혀서 갔다가 2인가 거기에 교도소에 나와요. 나왔는데 나와서 착하게 살려고 이제 그 복역을 다 마친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오토바이인가 무슨 자동차 정비소인가 거기서 막 있어요. 근데 그 범죄자들이 와갖고 막 꼬드겨요.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긴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까지 갔다 와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냐. 이게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대중들한테 감독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범죄를 안 저지르려고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다가 불의를 참지 못해서 다시 범죄 현장에 들어가죠. 영웅본색은.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에 나왔으니까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린 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1993년도에 영국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2023년을 살고 있는 지금 저희가 됐는데 이런 공연을 보면서 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것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복역을 마치고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사회를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사회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가석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니 그래도 가석방이 되고 나서 어떻게든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좀 기우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용서의 그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들한테 저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 사람들은 끝까지 그러니까 보호가 아니지. 그 감찰을 받으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게 사회에서 정확히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더 포커싱을 맞추면서 사시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계속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그게 저 스스로도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한테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작품 내용으로만 보면 뮤지컬 작품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요즘에 그 테리라는 그 이 보호감찰관 네네. 예. 여기에서 이제 테리는 예. 그 잭이라는 그 어린 친구를 계속 예. 보호해주고 교도소에 도와주는.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그 관찰을 했고 교도소에 나온 다음에 사회 적응하는 것까지 계속 그 신경을 네네. 썼던 자기 아들한테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했으면서 뭐 이런 의견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여러 1인 2역들을 중간중간에 살짝 하지만 뭐 기자 역할도 하고 막 하지만 이 이름을 바꾼 잭 그다음에 이 잭이 밖에 나와서 만난 크리스 네. 그다음에 이 잭의 보호 관찰을 하고 있는 테리 그리고 네. 테리의 아들 제드 네. 이 4명이
사회의 여러 가지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이 네 명 모두에게 이 사회를 살 때, 이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때 그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작품적으로도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신경 써서 전 썼다고 생각하고, 그 맨 마지막 장면은 되게 신경 썼더라고요. 무대가 이렇게 쫙 열리면서.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한 얘기도 공연 초반에 많이 나왔었는데, 음악이 약간 공연 내내 그 2시간 가까이 하는 공연 내내 비슷한 음악 톤, 그리고 약간 느린 것 같은 느낌의 음악들. 그래서 원래 박정호 작곡가님이 그랬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되게 다채로운 음악을 썼던 것 같은데, 톤은 유지되더라도 스타일은 좀 다양하게 쓰였던 것 같은데, 그 뭐 템포라든가 이런 것도 조절해서 좀 그랬던 건데, 요번에는 유독 되게 좀 조용하고 이렇게 좀 템포도 좀 느리고, 약간 비슷한 노래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단조로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경험을 한 건, 저도 공연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데 가서 이 공연을 소개하려고 노래를 한 곡 떼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괜찮은 거예요. 아니, 노래 좋아요. 저는 노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저는 공연을 봤어요. 제가 첫날 첫 공 봤거든요. 첫날 첫 공 보면서 노래가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 약간 비슷한 느낌. 이게 호흡이 정상적인 호흡보다 한 반 박자 느린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공연을 다 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기회가 생겨서 그 노래를 좀 떼어내서 들어봤더니, 떼어내서 들었을 때랑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그게 이 작품의 어떤 그 결을 좀 정리해주는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의 이 보이에이는 공연 초반, 창작 초연이니까 초반에 호불호가 좀 있겠다. 근데 이 공연의 그 불호 포인트는, 뭐 불호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계속 공연을 볼 수는 없으니까, 재관람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 공연의 장점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근데 이 공연의 그 좀 이 진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 공연은 빨간색이야, 이 공연은 무슨 뭐 매운맛이야, 이게 아니라 빨간 맛이고 매운맛인데 뒤에 가면은 약간 희석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관객들이 좀 이렇게 그 크기를, 관객의 크기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도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작품 이번에 창작 초연인데 어떤 배우분들이 참여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잭역, 그러니까 소년이죠. 소년에서 이제 가석방돼서 나온 잭역에는 동현, 현석준, 정지우 배우가 출연합니다. A와 제드 1인 2역인데, A와 제드 역에는 김현진, 곽다인, 정찬호 배우. 그 크리스 역에는 김방원 배우랑 이동수 배우. 테리 역에 황만익, 김태환 배우. 오랜만에 황만익 배우가 특히 약간 어두운 무대 배경에 작은 영상 공간과 가운데 있는 턴테이블을 활용한 연출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요. 소극장에서 턴테이블을, 회전 무대를 쓰더라고요. 그게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영상이랑 아주 잘 고민해서 썼던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 뭐 우리 국장님이 관람하셨던 관람평 한 줄평,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코너지만 박병성의 한 줄평. 용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작품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에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학로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통통통. 뮤지컬 박렬 중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3일, 10일, 17일 저녁 8시 네이버 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티켓은 인터파크와 네이버 TV, WK 엔터테인먼트 채널 후원 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이고요. 3일은 김재범, 이정화, 권용국 페어, 10일은 김순택, 최지혜, 정지우 페어, 17일은 백기범, 허혜진, 문경초 페어로 중계됩니다. 이제 박열이 되게 이제 인기가 있더라고요. 22년 몇 개월? 이번에 또 새로운 작품이 나오죠.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박렬을 주제로 이게 또 그 박렬의 변호사 이야기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선 변호사라고 딤프에서 소개됐던 작품인데 그때 일본인 변호사거든요. 둘을 이제 변호했던. 세 작품이나 있는 거죠. 되게 인기예요. 이상하게 이런 공연 소재도 네. 유행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네. 비슷한 이야기들을 또 비슷한 시기에 제작을 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정민 배우랑 주민진 배우가 뮤지컬 토크 콘서트 투 가이즈 쇼라는 거를 연다고 합니다. 두 배우랑 한다 프로덕션의 야심작.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야심작이요? 일단 뮤지컬 토크 콘서트라는 뮤토콘이 원래 있었고 한참 전에 우리 박병성 국장님만 아실 만한 그 옛날에 그 지금은 교수님이신데 김종원 대표님이랑 같이 뮤지컬 뮤톡 그때는 뮤지컬 토크만 있었어요. 그렇죠. 뮤지컬 토크. 그러다가 이제 콘서트 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여하튼 이 뮤지컬 토크 콘서트가 제목이 아니니까 투 가이즈 쇼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고 자 시즌제로 부제를 정해서 공연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팀을 대상으로 캐스트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민 주민진이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이 배우가 배우 편이 시즌 1이고 이제 시즌 2는 배우가 아니라 다른 크리에이터들로 해서 진행을 하는 형식이래요. 저 창작진들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시즌이 배우 편이고 원하면 한다. 라는 부제로 7월 24일, 8월 21일, 9월 18일, 10월 23일, 11월 20일, 12월 18일.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6달을 요 배우편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배우편으로 6달 해서 잘 되면 이제 이석준 쇼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월별로 1회씩 진행한다고 하고 구름 아래 소극장이라는 곳에서 한다는데 110분간. 이 토크쇼는 이 110분간 시간을 미리 얘기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죠. 네, 재밌으면 더 가야지 뭐. 티켓은 예스24 단독 판매고 가격은 전석 7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여기에 2,000원 기부 할인이라는 할인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요거로 관종 선택해서 예매하면은 유료 티켓 한 매당 2,000원씩 G 파운데이션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관객분들도 2,000원 할인 혜택을 받고 제작사에서는 이제 이걸로 2,000원씩 또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일석이조 뭐 이렇게 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학로 소식통이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